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수익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 그래도 주요 이벤트들 예상대로 흘러가주고 있습니다. 밤사이 발표됐던 FOMC 의사록에서도 예상대로 앞으로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있을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요. 또 오늘 아침 한국은행도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 주면서 지금 양지수 모두 빨간 불빛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거위사, 평안할 때에도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수범의 주문연답과 함께 하시면서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위험에까지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이수범 전문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연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벌써 이제 한 2달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방송을 좀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만감이 좀 교차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2달 동안 교육과 추천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오늘 내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오늘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이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특히나 오늘 저녁 8시에 또 공개 방송까지 노란톡방에서 진행이 되니까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니 속상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게임주 반등, 추세 전환 가능할까? 넘버 2, 바이젠셀 1:1 무상증자 소식의 강세, 향후 전략은?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GG. 게임하다가 항복 선언할 때 GG, 굿게임이었다라고 이런 말들 하게 되는데 올 들어 게임주가 정말 GG의 연속이었습니다. 쭉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게임주들이 반등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위메이드, 이 위메이드 대표가 자사 가상화폐인 위믹스 토큰을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단숨에 위메이드가 코스닥 시총 상위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루나, 테라와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확실히 선을 좀 그어준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게임주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바이젠셀 100%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장 초반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윗골이 좀 길게 달았는데요. 저희가 어제 HSD 엔진 유상증자 같이 짚어봤지만 지금 이건 또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가 보통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금 향후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약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애증의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게임주들이 한참 핫할 때 또 여러분들이 대다수 게임주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게임즈든 뭐 크래프톤이든 뭐 NC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중소형주 종목들도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 등등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진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사실 바닥권에서 조금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지금 대장주다 보니까 많이들 참고 지표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의 흐름이 좋아야만 그래야 이제 중형주 그리고 2등주, 3등주가 동시에 이제 쫓아가는 흐름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지표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크래프톤은 실적이 그래도 나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몇 안 되는 사실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실적을 보더라도 약 한 7천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멀티플, PER로 봤을 때에도 한 15배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게 뭐 비싸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향후에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대장주는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많이 들리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뭐 지금 미래 매출이 미래에서 어떤 게임이 초대박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액이 막 4천억씩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IT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주도 많이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 쪽은 그래도 괜찮게 우린 제조 쪽이니까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쪽 예를 들어 개발자들의 지금 몸값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서 지금 고생 중인 이런 섹터들 특히나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좀 핀테크와 게임주들이 참 앞으로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우리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게임주들이 주도주로 돌아설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게임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쫙쫙쫙쫙 한 30%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성은 물론 시장이 코스닥이 뭐 한 20% 정도 뭐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좋아질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 증시 자체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탁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나 지금 좀 바닥 다진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시점으로 보시기보다는 비중이 뭐 아주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비중은 뭐 예를 들어 게임주 20%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다가 잘못하다가 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이라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든 어쨌든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지금 다 똑같죠. 차트 보시면 다 똑같아요. 솔직히 누구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 메타버스 P2E 시장 지금 윤 정부 들어서는 좀 밀어주겠다.
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몰라요. 위메이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위메이드도 정말 저는 좀 보고 있을 때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지켜봅시다. 테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위메이드도 코인이랑 연관된 것들은 사실 더 정말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이 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무상증자 1대1이든 뭐 1대2든 1대3이든 뭐 하다못해 1대5까지도 제가 봤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 주당 한 주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 가끔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라고 욕심부리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자, 1대1 무상증자에서는 주가가 보통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기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어떻게 잡냐면 자, 시작을 했을 때 1시간 내에 모두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1시간 동안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윗골이 달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노터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이렇게 초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대다수가 지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세력주들이 그렇습니다. 부양하기 위해서 뭐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주겠다. 한 주당 5주를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피긴 합니다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도 아무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자본금 항목만 좀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호재 소식이 들렸을 때에는 분할 매도, 내가 매도 포인트 못 잡겠다 하시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그냥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바이젠셀 사례를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상증자 사례가 들리게 되면 저처럼 발표 이후에 뭐 1시간 내로 빨리 매도한다든가 예를 들어 전날 발표를 했으면 오늘 어쨌든 거래가 재개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1시간 내로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게 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좀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게임주들 어제 좀 반등의 신호탄을 쏴주는 모습 보였는데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들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신작 게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주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대응을 하는 건 좀 섣부르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젠셀 일단 지금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또 다른 이슈 터져 나왔을 때 그때는 그날 당일에 시초가 내에서 좀 승부를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민한 대응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체크해 봤고요. 혹시 방송 지금 보시면서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문이 닫힐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연답 오늘 내일 이제 단 이틀만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시장 대응을 워낙 또 평탄하게 했던지라 지금 아쉬운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클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이 공약주들이 정말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공약주들 현재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이 두 달이지 실제로 방송이 됐던 날수를 체크를 해보면 44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44일 동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업종별 흐름에 맞춰서 주도 섹터에 맞춰서 소개해드렸던 공약주 모두 31개였는데요. 이 31개 종목들의 총합 수익률이 280%를 넘어섰습니다. 44일 동안 280%라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제가 44일 동안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자, 저희가 정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끝까지 짚어드릴 건 또 다 짚어드려야 되겠죠. 자, 저희의 현대공업, SFA 이 두 종목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 더 주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중간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공업 그리고 SFA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공업은 지금 사실 테마 재료주 관점으로 보실 때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중대형주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뭐 매수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소형주를 선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재료가 등장했을 때 같이 급등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주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렸었던 뉴스에서 특징주 검색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뉴스에서 특징주 그리고 종목명을 검색하게 될 경우에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테마,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료가 앞으로 추후에 더 등장할 여지가 있는지 현대차가 투자를 계속 발표하면 계속 발표했지 투자를 축소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향후에 히든 재료로서 이런 것들이 부각될 여지가 있겠구나. 자, 거기다가 혹시나 실적까지 잘 겸비가 되어 있다라면 금상첨화겠는데?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먼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는 것 중에 그렇게 찾아보고 히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양시장 양쪽에서 다 호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최근도 이것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치형 캔들 모습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설명드렸죠. 도치형 캔들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 잡고서 한 번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5거래일 이내에 5% 정도 빠질지 5% 이상 잠깐 또 슈팅 나왔다가 다시 눌릴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면 결국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 기회든 손절이든 방향성을 잡고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9,000원, 만 원대 주가에서는 계속 매도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8,000원, 7,000원대에서는 다시 한번 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점대로 여러분들이 밴드 설정하셔서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SFA도 마찬가지입니다. SFA도 오늘 조금 눌리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이제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때는 뭐겠습니까? SFA 정도 되면 사실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누구 하나 잘 받쳐줘야 돼요, 수급이. 수급이 받쳐줘야만 여기서 더 가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샀을 때는 당연히 양쪽 수급 아무것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때 설명드린 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여기서 붙어주면 무조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기관이 매수세가 붙여준 거예요. 기관이 매수세가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강한 주가 상승이 동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다시 매수 주체로 나서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 혹시나 개인이 주 매수 주체로 나서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차트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투자하시는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고서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도 더 갈려지는 좀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밑바닥에 사신 분들은 서서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현금 확보하셔서 또 밑에 있는 종목들 그것들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방송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해드렸었던 거는 저점에서 미리 선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꾸준하게 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현대공학과 SFA 저희는 미리 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까지도 선점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죠. 자, 이 현대공학과 SFA 말고 이제 다음 타석에 들어서 있는 종목들 챙겨가셔야 될 텐데 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어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저희 방송이 내일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또 선점해 주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했던 이벤트들이 예상대로 흘러가 주면서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는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현재 상승폭 크게 낮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이제 파월 총리의 연설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금리 인상이 안 되면 오히려 악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죠. 근데 금리는 인상하게 되면서 역시나 제 예상치대로 0.25%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오히려 주가 폭락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다 악재 부분으로 보지만 오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그래 너네 한국은행 일 잘하고 있네 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앞으로도 저는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 증시 속에서도 한국 시장이 더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정부가 지금 방향성을 너무나 잘 잡고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탈중국, 전 세계적인 탈중국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에 대폭적인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성장이 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좀 적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유럽 위주의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 방송을 뭐 2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증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방송 시작하고 마이너스 7점 몇 % 정도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방송하시는 동안 시장이 줄곧 하락하는 것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아까 앵커님도 짚어주셨지만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니까 꽤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뭐겠습니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실적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마주를 많이 드려서 막 크게 시세가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화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연출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항시 이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향후 항상 후속을 준비해야지 오늘 당장 하루살이처럼 오늘의 수익을 원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항상 반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를 내다보세요. 그래서 추후를 내다보고 하반기를 내다볼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한 4, 50% 정도 올랐을 때 팔지 말지 그때서 고민하면 됩니다. 항시 이런 트렌드들. 그래서 항상 주도주 섹터를 면밀하게 보시고 그 안에서 또 실적이 제일 좋아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 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시켜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제가 테마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단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깡통 차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수익을 못 봤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전략을 잘못 짜고 있든 아니면 매매를 지금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시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가치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린 만큼 앞으로도 이 부분 잘 지키시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실 거자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따라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그리고 또 실적 참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혼자서만 계속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제발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나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수범 전문가님이 자, 방송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들 어서 함께 하시면서 제가 다 뽑아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시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귀 쫑긋 열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지금 종목 상담 문의 남겨주고 계셔서요.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GKL 문의 주셨는데요. 자, 15,500원에 비중 9%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GKL이 지금 현재가 14,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 이슈들 나올 때마다 조금 이제는 괜찮으려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14,550원, 지금 현재가가 14,550원이다 보니까 손실이 약간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GKL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GKL 같은 경우가 뭐 리오프닝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주 매출의 고객층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 분석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잘 써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이제 증권사 레포트라도 몇 개 정도 찾아보게 되시면 그래도 맥락 자체는 좀 이해가 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전적으로 믿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팩트 정도만 체크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 의견을 얹혀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결국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 및 중화권 국가의
방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중화권 국가의 방문 비중, 참 탈중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다수 이제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대다수는 뭘 보고 있겠습니까? 내년 이후의 실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내년 이후의 실적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는 적자, 내년에는 뭐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GKL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 기간이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내다 보셔야만 사실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했을 때 그때 주가가 이제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한동안 좀 많이 올랐었다가 다시 쭉쭉쭉쭉쭉 빠지고 다시 지금 천천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그런 지금 차트의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유 기간이 좀 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6개월, 1년 그 이상까지 좀 내다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만약 그런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이건 내가 계획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한 10% 먹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노마스크 되면 혹시나 이런 테마주도 올라갈까 봐 집중했던 겁니다. 라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매수가 정도 올라가면 전량 정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매수가 정도 올라오셨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전량 정리. 중기적,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저는 원래 보려고 했었던 종목입니다. 라고 하게 되시면 뭐 주가 18,000원 정도까지 내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갈 거지,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딱 승부 볼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적자 종목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조심하시는 건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 같이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GKL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문의 남겨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계시면서 시장 대응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DMS 문의 주셨는데요. 9,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비중 31%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DMS 지금 현재가가 6,1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DMS 어떻게 대응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 DMS 같은 경우가 뭐 LCD 그리고 OLED에 들어가는 식각 그리고 세정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예요. 자, LCD 쪽은 지금 산업 자체가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탈 LCD를 하지 못한 그런 지금 장비군들, 특히나 그런 곳들은 다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투자를 하려는 지금 그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다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종목들만 그나마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한번 보죠. 뭐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만 현재 당기순이익이 무려 35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평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지금 사실 LCD, OLED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다 10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기만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려워요. 다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LCD를 어쨌든 간에 OLED 쪽으로 잘 넘겨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 폭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이후로도 OLED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장비주 쫙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수주잔고 대폭적으로 쌓아 나가면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자, 주봉만 보게 되더라면 여러분들이 아유, 이거 어제까지 흘러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리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여기서는 좀 반등 조금만 뭐 더 빠진다면 저라면 이제 주워 담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투자자들은 5,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슬슬 주워 담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제가 안 보던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와, 안전마진은 좀 제대로 한번 깔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5,000원대 하신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상황에서는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죠. 결국은 추가 매수 안 되고 있는 비중만 끌고 가시는 방향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9,000원이면 좀 높긴 하네요. 지금부터 한 50% 정도를 주가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1년 정도는 내다보시죠. 50% 올라오려면 1년에 50%면 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사실 1년 정도는 내다보시면서 손절하기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OLED 쪽으로 정말 투자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그쪽으로 장비 수주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딱 한 번에 코멘트를 드리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수주잔고 체크해야죠. 그죠? 기본적으로 해주실 사항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보시되 수주잔고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정말 단기간에 주가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수주잔고는 어떻게 돼요? 숫자로 다 찍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판단하셔서 한 1년 정도 투자하시고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 정도 이제 비중 좀 많이 청산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들고 가시는 방향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DMS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DMS, 지금 OLED 장비 수주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 나오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한 1년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확인하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 지금 비중 한 31% 조금 큰 상황이다 보니까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으로 계속해서 운용해 나가 보시는 방법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MS 같이 확인해 봤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34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애니플러스 문의 주셨습니다. 애니플러스 4,980원에 비중 4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또 비중이 큰 상황인데 애니플러스 지금 현재가가 3,5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이 좀 잡히고 있는 이 상황. 전문가님, 애니플러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애니플러스 뭐 실적 나오는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좀 나오네요. 매출액 490억 정도의 작년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를 기록했었던 회사인데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실적 예상치를 좀 보니까 매출액 714억에 영업이익 190억 정도까지도 호전이 된다라고 해요. 성장세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서 여기에 따라서 좀 주가 향방이 좀 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증권사가 700억 써냈다고 700억 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를 감안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4,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중소형주를 정말 집중적으로 커버한다? 스몰캡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예측치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조금씩 변경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0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진짜 3배 이상 증가된 것은 맞기 때문에 22년도 올해에도 성장성을 입증받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질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재료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특징주 검색법, 특징주 애니플러스 검색하게 됐을 때 뭐 진격의 거인 뭐 넷플릭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다 똑같죠. 이제 시장에서 좋아했었던 그런 재료들을 다 얹어다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시켰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조용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메타버스 NFT 종목 갑니까? 하나도 가는 종목이 없어요. 게임주도 안 가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니플러스도 동일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작년도 역시나 가장 좋았을 때 NFT 메타버스 다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꽤나 많이 하락한 상황이긴 하네요. 다만 그래도 예전에 이제 2021년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했었던 이 주가 상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뭘로 승부해야 돼요? 지금 재료 자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이제 검증된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 저는 다시 주가 6,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거는 아까 증권사에서 예상했었던 컨센 정도는 달성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추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8억 정도가 실제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정도가 올랐고, 창립 이래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저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최대 매출과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실적만 발표하게 되면 전 주가 갈 것 같다라는, 일단 지금 제가 깊숙하게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얼핏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5,000원대까지 주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2분기, 3분기 좋아지면 제 예상대로 6,000원대까지 다시 갈 여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혹시나 NFT 메타버스가 하반기에 뭐 제가 모르는 이슈를 받아서 혹시나 올라간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게임도 이제 서서히 이제 런칭이 되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 얘도 메타버스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얘는 실적도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대장주로 될 수가 있죠. 특히나 얘는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게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테마주 연계시키기가 매우 용이한 시가총액이라는 것도 사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지금 뭐 제가 1, 2분 봐서 이제 집중적으로 너무나 깊게 말씀을 드리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노란톡방 혹시나 계신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한번 한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입장 안 하셨다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애니플러스 일단은 뭐 6,000원 선까지 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정말 실제로 좀 부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주가 6,000원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이 애니플러스 계속해서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니플러스까지 같이 체크해 봤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나 혼자서 주식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계속해서 이슈도 챙겨봐야 되고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이 다들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까지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한결 시장 대응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와 시장 대응 조금 더 쉽게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9989님이 보내주셨어요. 금호석유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22만 3천 원에 3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금호석유 지금 현재가 15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작년 5월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좀 많거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 자, 금호석유.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꽤나 지금 큰 비중이 물려 있습니다. 비중도 비중이고 지금 손실액도 꽤 크게 잡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금호석유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금호석유 뭐 하여튼 석유화학 업종을 이제 실적 좋다고 무리하게 이제 쫓아 들어가서 이제 물려버리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적주를 접근하실 때 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업종이 가장 좋아질 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진 이후에 그 이후로는 실적이 감소될 수밖에 없을 때, 특히나 예를 들어 영업이익 3천억 내던 회사가 갑자기 한 2조 가까이 낸다.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것은 단발성에 의한 이벤트에 의한 그런 실적 증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만 정확한 이제 투자가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금호석유 주가가 가장 올라갔을 때가 언제예요? 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어요.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상반기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실적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레포트 좋게 딱 쓰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 고점에 물려버립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보니까. 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18% 정도가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6%가 감소합니다. 전형적으로 뭐예요? 피크아웃 현상에서 많이 나온 현상이에요.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수익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도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았겠죠, 안 봐도. 자, 작년도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정도가 나왔었네요. 2조 4천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증권사 컨센서스도 이거 감소한 거거든요. 1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야, 여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해서 지금 하향된 것이 1조 4천억입니다. 어떻게 돼요? 감소되잖아요. 감소되는 회사를 누가 성장성을 높게 보고서 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성장을 그려나갈 섹터들도 있는 반면에 피크아웃 친 그 종목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전격적으로 매수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 어때요? 영업이익이 계속 똑같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여기에 뭘 담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영업이익 22년도는 1조 4천억, 23년도 1조 3천억, 24년도 1조 3천억.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 같아도 그렇게 수치를 발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안 좋게 써버리면 주가 폭락 나오면 나중에 이제 IR 할 때에도 이 증권사를 딱 배제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다 영업이익이 하락할 거야 라는 것들,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이 하락할 거야 라는 힌트가 여기에 녹아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사실 노하우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혹시나 24년도까지 예상치 실적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똑같이 쭉 써놨다면 그거는 영업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시면 아주 또 저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항상 그거 염두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비중 크시다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비중 절반 청산하시고 절반 가지고 수익 메꾼 다음에 손실 메꾼 다음에 그다음 또 한 단계 달 메꿨다면 다시 또 금호석유 절반 정리해서 또 손실 메꾸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포트 리밸런싱 작업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릴게요. 네, 금호석유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금호석유 일단 좀 손실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절반으로 좀 끌고 나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 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0님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시젠 들고 계시네요. 시젠 83,850원에 비중 2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시젠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거 어떡하죠? 현재가가 43,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봤던 것 중에 가장 손실 크게 잡히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님 시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뭐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신성장 동력으로 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시젠의 CEO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미래 2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게요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지분 투자, M&A를 통해서 그 수치를 증명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야만 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사실 주가가 더 갈 여지도 있는 건데 지금 영업이익 6천억 20년도에 찍은 이후에 줄어들죠. 21년도 겨우 6천억대 달성하고 올해부터는 4천억, 2천억, 2천억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젠의 시가총액상 10배가 좀 넘어요. 한 13배, 14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코 싸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결국 이제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주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이제 증명해 보인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적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회사들을 좀 인수 합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걸 증명 못하면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3만 원 초반 정도까지 최대 3만 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멀티플 수치를 평균 수치인 10배 정도로 적용했을 때 더 빠질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들어서 한 3만 2천 원 이 정도까지도 빠질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투자 의견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중이 좀 크시다면 뭐 좀 어느 정도 손절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시는 게 훨씬 더 묶여 있지 않는 그런 자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릴게요. 네, 시젠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시젠 안타깝게도 3만 원 초반대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내일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